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불금이죠. 즐거운 또 금요일 밤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오늘 6시까지 일을 하고 지금부터 다시 이제 또 영상을 찍어야 하는 그런 또 팔자기 때문에 또 다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소통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지난 시간에 ESG라는 어떤 하나의 패러다임이 그 어떤 거대한 자본주의의 전환을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새로운 자본주의, 즉 도덕적인 그리고 착한 기업이 살아남는, 또 그들이 더 인정받는 그러한 뭔가 선하고 도덕적인 그러한 철학이 바탕이 된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나아가는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ESG의 흐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E라는 것은 environment, 즉 환경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S라는 것은 social value, 즉 사회적 가치를 생각하며, 그 다음에 G라는 것은 기업의 투명한 지배구조, 이 세 가지의 영역에서 좀 더 그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기업들에게 이제 앞으로 자금이 투자가 될 것이고, 그런 방향으로 지구와 인간이 함께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지속 가능한 지구가 될 수 있게끔 우리가 같이 노력하자는 의미에서 지금 이 ESG라는 하나의 트렌드는 거대한 철학이 돼서 근대 이후에 그 다음 시대를 나아가는 또 다른 철학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자본주의, 특히 어떤 이익을 중시하고 또 이익 위주로서 세상을 굴림해 왔다면, 그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또 다른 어떤 뭐라 하죠? 업그레이드된 자본주의 시스템의 그 어떤 욕망을 자극하는 그러한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돈을 벌고자 하는 기업들은 많이 탄생하고 있고, 그런 기업들이 또 계속 성장을 해줘야만 경제가 또 성장을 하고 또 그러니까 이 인류의 역사가 계속 가는 거겠죠. 그렇지만 성장을 하되 지구의 어떤 그런 기후변화, 기후의 위기가 찾아온 이 시대적 흐름과 함께 책임의식을 가지고 가자, 이런 차원에서 ESG의 하나의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은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도 또 정책 방향이나 또 기업의 경영의 차원에서도 상당히 커다란 반향을 일으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뭐 너무 또 이제 그 앞에 서론이 길었네요. 오늘은 제가 이슈 브리핑을 한다고 그랬죠. 제가 이제 오늘 뉴스를 좀 한번 훑어봤는데, 첫 번째 지금 그 눈에 보이는 그 뉴스가 매일경제에서 ESG 자문단이 본격 가동한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그 뉴스를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네. 그 매일경제에서는 그 ESG 최고 전문가 15명과 손잡고 ESG 자문단을 결성했다고 해요. 근데 그 ESG 조직의 구성이나 ESG 평가 준비, 이게 사실은 이제 각 기업이 앞으로 ESG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E에 해당되는 점수,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어느 정도 했느냐, 이렇게 그 각 기업별로 탄소 배출량을 점검하고 점수로 매기는 게 바로 ESG 평가 지수예요. 지금 그것을 한국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이 선도해서 지금 평가 지수를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해외에서는 이미 MSCI라는 그 MSCI 지수라는 게 있죠. 근데 MSCI, 모건 스탠리가 선도하고 있는 그 MSCI라는 그러한 평가지수,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한 그런 어떤 평등적인 어떤 평가 지수로 인정받고 있고, 또 공신력이 높은 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는 한국만의 평가 지수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모건 스탠리가 개발한 MSCI ESG 평가 지수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것을 적용해서 우리 기업은 몇 점이다, 우리 기업은 뭐 A다, B다, B+이다, 뭐 B-다, C다,
이렇게 점수가 이제 매겨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뭐 한국도 국민연금공단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한국형 ESG 평가 지수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경제가 제가 볼 때는 ESG와 관련돼서는 좀 다른 그런 매체보다 앞서가는 것 같아요. 벌써 ESG 자문단, 즉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자문단을 결성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각 기업들이 ESG를 우리가 대비를 하자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의 어떤 제품 공정이라던가 우리의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을 ESG에 맞춰서 어떻게 조직해야지? 그러니까 조직 구성을 어떻게 해야지? 그리고 어떻게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와 어떤 변화를 해야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조언을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경제는 좀 이런 부분에서 앞서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수원도시공사가 ESG 경영에 나선다고 합니다. 공사가요? 공사는 공기업이잖아요. 근데 일반 사기업, 대기업, 뭐 중소기업이 아니라 공기업 차원에서도 우리도 ESG 경영을 하겠다 하고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자, 그 다음에 현대백화점이 있습니다. 현대백화점은 가죽과 천으로 이렇게 포장을 했던 와인 포장재를 업계 최초로 종이 재질로 변경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기 현대백화점에서 이제 배송이 온다, 와인을 누가 보냈다 하면은 예전에는 막 멋들어진 천에 이렇게 쌓여가지고 왔지만 지금은 이제 완전히 종이 재질로만 포장이 돼서 우리 집에 도착을 한다. 선물로. 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백화점 차원, 현대 차원에서는 이렇게 이제 포장재를 바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ESG 경영의 차원에서. 자, 그 다음에 대한항공을 볼까요? 대한항공은 지금 ESG를 좀 더 속도를 내서 연료 효율이 높은 항공기를 도입하겠다. 그리고 도입했다고 해요. 도입하겠다가 아니라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보통 석유 기반이잖아요. 그 연료가 이렇게 소비되는 게 이제 아직도 우리나라는, 아니 뭐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죠. 재생에너지, 뭐 수소 기반이라던가 뭐 태양광 기반의 신재생에너지가 항공기 연료로 쓰였다는 것은 저도 아직 못 들어봤어요. 그렇지만 탄소를 배출하는 양을 좀 더 줄여줄 수 있는 그러한 좀 양질의 그러한 연료를 사용하는 항공기를 도입했다고 하니까 이것도 나름대로 ESG 경영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요즘에는 또 이런 추세라고 해요. 취업 면접에 ESG에 관련된 질문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접을 준비하는 분들은 ESG가 뭐냐라고 질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ESG라는 개념에 대해서 숙지하고 가야 한다고 해요. 이게 오늘 나온 뉴스입니다. 좀 재밌길래 제가 이것은 이슈 브리핑으로 하나의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티몬이 있습니다. 티몬이 이번에 기빙 플러스라는 어떤 자선단체 같은 데인가 봐요. 그래서 기빙 플러스랑 협약을 맺었는데, 뭐냐면은, 그러니까 사회적인 공헌 활동을 하는 데래요, 여기가. 기빙 플러스가 소셜 기부를 하는 곳인데, 여기와 이제 협약을 해가지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더하고 ESG 경영 강화에 앞장선다는 그러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ESG 가운데 S에 해당되는 거겠죠. 즉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티몬이 선도적으로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뉴스가 지금 미국이나 EU, 즉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 ESG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왜 이런 지적이 나왔냐면은 ESG가 이제 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국내에서 차체를 이렇게 생산할 수도 있지만 그 현대차에 들어가는 부품은 예를 들어서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공급망이 글로벌한 그러한 공급망을 갖췄을 때, 그랬을 때 그 생산지의 ESG 관리가 실패로 돌아갔을 경우 이것이
미국이나 유럽에 수출을 할 때, 그러니까 현대차를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에서 완공을 해서 이거를 미국이나 유럽으로 수출을 할 때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고 해요. 제재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만약에 그 기업이 뭐 말레이시아에 있는 어떤 그 자동차 부품 회사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탄소를 많이 배출했어. 아니면은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좀 저임금을 받고 일을 했어. 좀 혹사를 당했어. 이런 식으로 이 근로 환경이 너무 열악하거나 또는 탄소를 좀 많이 배출하게 돼가지고 이 뭐냐면은 ESG 탄소세 부과처럼 수출에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본사 차원의,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국외에 있는 생산지에서 뭔가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그러한 공급망까지도 ESG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공급망까지도 ESG에 맞느냐 안 맞느냐 같은 그런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네, 이런 얘기가 지금 뉴스로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CJ가요. CJ 제일제당. 저는 제일제당만 있는 줄 알았더니 CJ가 프레시웨이라는 그 물류회사가 있습니다. 프레시웨이. CJ 프레시웨이는 전기차를 도입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회사는 뭐냐면은 CJ그룹의 자회사인데 식자재를 유통하거나 그 학교의 단체 급식을 하는 전문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식자재 유통업체 중에 처음으로 전기화물차를 도입한다고 해요. 그래서 CJ 프레시웨이가 ESG 경영, 특히 물류에 있어서 전기차를 도입한 첫 사례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솔루션이 있네요. 하나솔루션이 하나그룹의 이제 뭐죠? 자회사는 아니고 태양광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는 하나솔루션인데요. 그 솔루션이 친환경 포장재를 개발하겠다 하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원래 하나솔루션은 화학 부분이 강해요. 케미칼 부분이 강한데 포장 필름 제조 기업인 DI텍하고 위생용품 전문 기업인 미래생활 이들과 같이 협력해서 친환경 포장재 개발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앞으로 화장지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위생용품들의 포장지의 절반 이상을 친환경 소재로 바꾸겠다라고 공언을 한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또 바람직한 방향이죠. 그리고 이제 유한 길벌리가 산림청하고 협약을 했네요. 예, 유한 길벌리 하면은 이제 뭐 우리 산 푸르게 푸르게 이런 이제 유명한 그 슬로건이 있는데요. 유한 길벌리가 그 산림청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민관 협력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요. 지금 또 중요한 뉴스 하나가 중소기업청, 중기청이라고 하죠.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이제 ESG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하죠? 뭐냐면은 우리는 중소기업은 ESG를 준비할 여력이 없다. 우리는 대기업처럼 그 엄청난 자본금을 투여할 수 있는 그런 사정이 안 되기 때문에 2050 탄소중립위원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걸 탄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과 함께 2050, 그러니까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어요, 오늘.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우리 중소기업들은 지금 현재 그 진행되고 있는 그 ESG와 관련돼서는 너무 빠른 것 같다. 그래서 지금 그 제도적인 기반,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위한 ESG의 지원책을 좀 제도적으로 마련해달라.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철저한 어떤 그 환경 영향 평가 또는 ESG와 관련돼서 중소기업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영향 분석을 좀 해달라. 그 다음에 뭐 이제 탄소세 부과해야죠.
탄소세나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 단가 연동제를 도입해달라. 저도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납품 단가 연동제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탄소세나 원자재 가격이, 그러니까 탄소세도 물어야 하고, 갈수록 이제 탄소세도 탄소 1톤당 얼마, 매년 이게 증가한다고 하거든요. 그 원자재도 예를 들어서 지금 무슨 철강제, 구리, 무슨 하다못해 곡물 가격, 이러한 원자재도 가격 상승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지금 특히 인플레이션, 코로나 이후로 지금 인플레이션이 지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 상승에 따라서 납품 단가, 그러니까 원자재를 가공해서 납품을 해야 하는, 대기업에 납품을 해야 하는 이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이게 납품 단가를 대기업이 딱 정한 대로 딱 하지 말고 원자재나 탄소세 부과가 높아지면 높아지는 만큼 납품 단가도 좀 높일 수 있게 연동시켜달라, 이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를 도입해달라, 이 제도를 도입해달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되게 중요한 지금 제안을 했는데, 탄소 저감 시설 그리고 기술 지원을 확대해달라. 그러니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이제 ESG, 즉 환경, 특히 E에 관련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품을 생산해야 하고 공정을 바꿔야 하고, 예를 들어서 석유나 석탄으로 이렇게 그 제품을 만들어 왔다면 그 에너지 자체를 그러니까 수소나 전기나 뭐라고 하죠?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태양광이든 이런 에너지로 바꿔야 하는 거예요. 탄소를 배출하지 않아야 하니까. 화석 연료 기반이 아닌 신재생에너지 기반으로 가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지금 신재생에너지가 겨우 8% 생산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얼마나 단가가 높겠어요. 그러니까 나름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생산 단가가 너무 높으니까 신재생에너지를 쓸 수도 없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저감 시설,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ESS 시설.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를 저장시키는 그런 시설조차도 너무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탄소 저감 시설이나 탄소를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데, 그 R&D 연구 개발비를 좀 지원해 달라,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사업 전환, 그러니까 탄소를 배출을 덜하기 위한 또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기존의 탄소 기반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했던 사람들은 탄소가 아닌 방향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야겠죠. 예를 들어서 석탄 베이스로 뭘 만들었어, 플라스틱을. 아니면 석유 기반으로 해서 무슨 화학약품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제 비즈니스가 더 이상 될 수 없으니까 새로운 사업 비즈니스 모델로 바꿔야 하는 거죠. 그럴 때 비즈니스 모델을 바꿀 때 여기에 들어가는 피해액이 있으니까 이거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뉴스도 굉장히 중요한 그 중소기업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어떤 제도를 그러니까 법적인 제도가 어떻게 마련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뭔가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뉴스 브리핑을 해드렸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하나씩 ESG 경영을 선도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나 국내 기업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 사례를 제가 좀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분석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오늘은 도저히 시간이 안 났어요. 오늘 하루 종일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례만 일단 제가 저장을 해놓고 이거를 구성을 해서 내일 오전이든 점심이든 제가 이거를 다시 잘 이렇게 좀 편집을 해가지고 여러분께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ESG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 짧지 않은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